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원로들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 자리에서 여야 대치정국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여준 전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윤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2012년 대권 도정 당시에는 찬조 연설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으신데요. 네. 개인적으로 얼마 만에 뵌 겁니까? 횟수로 치면 뭐 한 6년 되는 것 같은데요. 6년이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뭐 네. 보수 진보 망라한 사회 원로분들 12분이 초청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쓴소리도 이제 쏟아내신 걸로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뭐 이 말씀 다 정리하면은 책 한 권 정도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실제로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습니까? 뭐 대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주빈을 초청자로서 인사 말씀한 거 하고 네. 이제 끝날 때 마무리 인사한 게 전부지 도중에는 말씀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듣는 자리.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들은 많이 나왔습니까? 예, 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원로분들이시라서 예. 나름대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다 말씀들을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대통령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다 들으셨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한일 관계부터 교육 문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던데 네, 그나저나 의견은 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네. 이 어제 모이신 분들의 그 다양한 성격상 한 가지 주제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한계는 또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시간도 뭐 제한적이고요. 그렇죠. 12명이면 한 사람이 5분씩만 얘기해도 1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장관님,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너무 꼬여 있었어요. 대통령도 네. 어제 정치 참 어렵다 이런 그 이야기부터 하시던데. 그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네. 정치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말씀하네요. 그렇죠. 자, 정말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꼬여 있는 건 맞습니다. 윤 전 장관님께서 자, 이 갈등을 대통령이 풀어라 이런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과거에도 여야 간에 이제 격돌했던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보면 이제 결국 격돌한 당사자끼리는 금방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항상 이제 대통령이 여당에도 직접적인 지도자니까 예. 과거에는 또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 겸한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와서 푼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번에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투쟁하는 모양으로 보면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아, 민주당 자체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안 될 나서서 것 같다. 예. 전국을 푸는 노력을 하셔야지. 예. 그냥 대통령이 당장 추경 급하다고 말씀했고 또 당장 민생 관련 법안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풀려야 국정 성과도 나오는 것이고. 근데 국회가 저렇게 여야 극한 대결이 지속돼서 막혀 있으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께로 온다.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이거 푸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점이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금년 연말에 가까워지면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야 될 시기가 딱 온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조언을 그렇죠. 주셨는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법의안이 통과가 돼야 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제도화되는 거잖아요. 예. 자, 네, 장관님. 그래야 구체적 성과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야 할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방법론에 해주신다면요? 대해서는 저도 어제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다고요? 방법론이라는 게 예. 뭐 무슨 기상천외한 무슨 발명품 만들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상식선에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참모본 중에도 정치 경험이 많은 당장 뭐 대통령 노영민 실장이나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 같은 분은 다 정치 오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또 민주당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봤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네. 근데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 그러니까 상식선상에서 기존의 예전 협의체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대통령이 일단 전국을 한번 풀고 나면 예전 회비체가 되살아날 수도 있겠죠. 예. 대통령이 취임 후에 야당 당사 먼저 찾아갔었잖아요. 네. 뭐 이런 비슷한 방안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야당을 먼저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그 제1야당 대표를 직접 만난다든가 뭐 이런 방안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어차피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분이잖아요. 예. 그 어차피 이제 참 제1야당의 대표니까 예. 조만간 대통령하고 마주 앉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마침 이렇게 여야가 격돌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걸 못 풀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 국회 대치 상황이 사실 패스트트랙에서 기인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사회 원로로서 패스트트랙 네. 진행 과정 그리고 여기에 담긴 내용들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그걸 자기들이 하자면 이제 부정하는 셈처럼 됐는데 어쨌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 패스트 트랙이야 제도로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 제도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다만 저는 네.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어. 제1야당에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당이잖아요. 예. 그런 제1야당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온당치 않다. 아, 선거제 다른 관련해서. 건 몰라도 선거제도 개선은 안 된다는 게 제 평소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여당이 그 선거제도 개선안을 저렇게 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또 반면에 자유한국당도 그런 빌미를 준 면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요. 선거제도 지금 계획에 장관님. 네. 선거제 관련해서 한국당이 나중에 이제 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의석수도 줄이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안이라서 이게 좀 진지하게 미리 그러니까 합의에 임했으면. 네, 그런 안을 예. 이제 불쑥 내놨는데 네.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성의하고 진지하지 않다 대하는 예. 태도가 예, 뭐 이렇게 다 인상을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고 좀 체계적으로 예,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당내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예,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구실을 든 면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진지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여당의 역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요? 예. 민주당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역할을? 아마 제가 그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 네.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야당 기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아직 야당처럼 그러니까 보인다고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대통령에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야당 기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좀 말씀을 하셔서 여당다운 융통성과 포용성을 네. 좀 발휘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당 노릇이 야당 노릇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더 많이 참아야 되고 그러나 국정에 책임을 진 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야당하고 막 1대1 강력으로만 부딪히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뭐 힘들어도 조금 더 인내심, 융통성, 포용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예. 하는 건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예,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 지금 뭐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민생 법안들도 쌓여 있어서 국회가 진짜 급한 상황인데 한국당 지금 장외로 나가서 초강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삭발식도 그렇더라고요. 했고 전국 돌면서 순회 투쟁도 하고 지금 발언도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의 이런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당내가 조금 뭐 어지러웠다고 해야 되나,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이 여러 달 있었잖아요. 네, 비대위 체제로 한 반년 왔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고정 지지층이 많이 흩어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을 했으니까 네, 당을 정비해야 되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네, 또 흩어진 고정 지지층 다시 결속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렇게 대역 강경 투쟁을 하는 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 보기에도. 예,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예. 그렇다고 큰 선거에서 이기려면 고정지지층의 결속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 예.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같은 모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죠. 예. 어느 시점에선간 아마 야당도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연을 확장하려면 이런 전략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죠. 수정할 필요가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지금 해주셨는데,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건 네. 좀 타협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뭐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네,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고충을 얘기한 겁니다. 고충을 얘기한 거다. 직접 예, 들어보셨을 때,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취임하기 전서부터라도 이렇게 야당도 찾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를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본인 고충인 거죠. 나로선 성의를 표시했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거잖아요. 예, 네. 그런 거지 뭐 일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아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예, 대통령으로서 고충이 많잖아요. 네, 고충을 그리고- 토로한 발언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누구라도 예, 야당이나 언론한테 야속한 마음이 생겨요. 음, 대통령이 되시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참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언론이 계속 비판하고 그러면 야속한 마음 생기는 거죠. 섭섭하고. 예. 왜 그런 심정이 없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네. 그나저나 뭐 일각에서는 적폐 수사가 너무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제 말대로 적폐청산의 얘기는 방법인데요.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문 대통령 정부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적폐청산 방법은 저는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아, 적폐라는 게 예. 인적 적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제도, 관행, 의식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적폐들이 많잖아요. 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 성찰이 없고 너무 인적 청산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뭐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인적 청산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런데 대통령 어제 얘기대로 이게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 뭐 통제하면- 원론적인 예. 말씀인데 과거 네. 어떤 대통령도 검찰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러는 대통령은 없었어요. 예, 네,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말씀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예,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오늘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